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3부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YTN 뉴스 FM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특집 모금 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를 오늘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결연과 또 후원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 ARS 060-700-0700, 060-700-0770으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결연을 통해서 돕고 싶은 분들은 지역번호 02-544-9544번, 02-544-9544로 연락 주십시오. 한 통의 전화로 이루어지는 커다란 기적, 여러분이 만들어주십시오.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격된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각국이 바로 이 스키폴 공항에 지금 비상상황실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탑승객 29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295명 중에 우리나라 탑승객도 있는지 지금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있는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역시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기철 주 네덜란드 대사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지가 몇 시죠? 지금 현지가 새벽 1시 10분입니다. 1시 10분이요. 그렇죠. 예. 서머타임 아직 서머타임 시작이 돼서 7시간 차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스키폴 공항에 몇 개국이 비상대책판을 우리처럼 꾸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유가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각국 대사관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몇 개국인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10개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유가족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탑승이 확인이 된 그 탑승객들의 가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95명의 탑승객과 승무원 중에서 248명의 국적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47명의 승객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이곳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사관도 여기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근데 42명이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47명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 타기 전에는 여권도 보여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확인이 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그 확인이 안 되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태에서 상당수의 이제 승객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국적과 이름하고 같이 이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것은 인명과 관계된 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에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지금 248명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된 희생 탑승객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48명 중에는 확인된 이 탑승객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7명 중에 포함됐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대사님은 네덜란드 대사시니까 아실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에 있다가 쿠알라룸푸르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휴가라든지 혹은 네덜란드 교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예, 사실 그 문제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항공 루트가 훨씬 더 길어지고, 예. 그리고 말레이시안 에어가 특히 저가 항공도 아니기 때문에 예. 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항공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가 항공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일을 많이 하는 항공사거든요. 제가 이게 예. 그래서 혹시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자주 사용하는 루트 자주 사용하는 루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요, 네덜란드 현지에서 추가로 확인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격추와 관련돼서요? 사고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비록 외신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고 원인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계속 조사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마지막으로 주 네덜란드 대사관 그리고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효율적인 협동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효율적인 대사관끼리의 협동 체계는 잘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는 말레이시아 지금 항공사의 대표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고, 예. 최대한 신속한 시간 내에 한국인 탑승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줄 것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항공사 측과도 긴밀히 연락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이 이번이 첫 번째 사고가 아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항공기가 아예 사라진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레이시아 항공도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아주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이 항공사고를 맞아서 아주 침울한 분위기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은 지금 역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있겠죠? 예,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예. 지금 통화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지에서 진짜 별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아주 슬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의 피해는 없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이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수고해 주시는 마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의 대사로 계시죠, 이기철 대사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오랜만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하늘이 날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소식인데 올게 예. 왔습니다. 정부가 네. 쌀 시장 개방 오늘 공식 선언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올게 왔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이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쌀 시장 개방을 아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국내 쌀 산업 발전 대책도 함께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네. 당초 한국은 이제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해서 쌀 시장 개방할지 아니면은 관세화 유예 걸어놓고 추가 연장하고 의무 수입을 할지 결정을 9월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정부가 9월까지 좀 뭘 할 것 같았었는데 그냥 빠른 선택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측에서는 개방 이런 논의 더 미룬다고 좋은 게 아니다.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시장을 개방하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농민들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서울 청사 앞에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이 농민들 농성하고 있는데 쟁점은 왜 정부가 협상도 해보지도 않았냐, 또 국민 여론 수렴 기간이 있는데 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빠른 결정하냐, 왜 멋대로 하나,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관세를 아주 높게 매기면 우리나라 쌀 시장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참고로요, 작년 기준 국내산 쌀 가격이 이제 킬로그램당 2,189원, 중국산이 1,065원, 미국산이 791원이니까요. 네. 중국산보다는 우리가 2배 비싸고 미국산보다는 거의 3배가 비싸니까 과연 이번에 관세율을 300%만으로 따온다면 정부가 예. 거의 뭐 가격 차이, 가격 경쟁력은 있는 거거든요. 예. 많이 한 400% 따오면은 우리가 더 싸니까 국내산이 관세율 400%만 따오면은 실은 정부의 면이 섭니다. 정부가 계산을 하면 WTO가 확정을 해주는데 마지막 남은 뭐 정부 협상력이 뭐 위시에 세우는데 보루가 되겠죠. 참고로 일본 1999년에 개방했고 대만은 2003년에 개방했는데 예. 관세율로 잘 지켜내고 있어서 큰 충격은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이 관세율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다른 뉴스인데 삼성동의 그 한국전력 본사 부지요. 이거 지금 네. 내놨죠? 팔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일반 경쟁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제 한전이 이제 한국전력 본사 부지 삼성동 금싸라기 땅이라고 합니다. 뭐 입지 조건도 그렇고요. 전후 좌우 가장 뭐 남은 서울의 제일 좋은 땅이라고도 하는데 매각 방식을 밝혔는데 일반 경쟁 방식을 밝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싸게 입찰 한 애한테 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넘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 일반 경쟁 방식 밝히자마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바로 매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곳에 이 한전부지 사들여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뭐 현대차그룹의 모든 기능을 통괄하는 컨트롤타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현대차그룹이 이 당초에 서울 뚝섬에다가 이런 거 하나 지려고 하다가 이 층수 제한 때문에 안 돼서 이번 여기에 아주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한전 부지가 뭐 동네 이 미니 축구장 12개 크기고요. 공시지가가 1조 4,830억. 이건 이제 공시지가고 시가는 한 3조 원대 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반 매각 경기가 아닙니까? 4조 원대에 아마 팔리게 되지 않을까. 예. 이제 뭐 돈들의 전쟁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삼성도 관심이 있다고 그러던데 삼성은 아직 공식 발표 없습니까? 예,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봅니다.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그 삼성생명을 통해 가지고 한전부지 옆에 한국감정원 부지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또한 2,400억 들여서 사들여면서 이제 당초 이제 앞으로 삼성물산, 포스코가 함께 그쪽 땅을 한전부지에서 삼성동 전체를 다 복합상업시설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방안이 하나 나왔거든요. 예. 그 이제 어제는 현대차그룹이 출사표를 던졌고 삼성그룹도 곧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외국 자본도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카지노 그룹의 라스베이거스 샌즈라고 있는데 예. 여기서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법이 정한 매각 시점이 내년 11월까지인데 지금 한전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안에 뭐 매각 다 마무리하겠다. 즉 매각 당사자 수 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뭐 삼성동 부지 관련해서 3조는 물론이고요. 4조 원, 5조 원 이런 말 계속 들릴 것 같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죠. 뭐 우리랑은 어차피 너무 이렇게 엄청나면 뭐 감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돼야지 감이 오는데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 말이에요. 지금 아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LTV DTI 이제 완화한다는 거죠. 전세값 과세도 풀고 사내 어제 유보 풀었죠. 예. 그렇죠. 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건 예. 뭡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대기업입니다. 10대 그룹이요. 516조 원. 여기서도 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예. 4대 유모금 거의 캐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삼성그룹이 182조 원, 현대차그룹 113조 원이고요.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한 60조 원, 59조 원 들어있고 현대차가 23조 원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너네들이 사내 유보금 자꾸 쌓아놓고 있으면 일정 기준 이상의 세금 때리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나온 겁니다. 이게 사내 유보금 과세인데 예. 글쎄 이게 이제 사적 계약 아닙니까? 예. 재계가 반발하고 있죠. 이럴 때 이러다가 막상 기업 어려워지면 그때는 또 정부가 책임질 거냐 이런 반응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과세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임금을 많이 올려준다든가 예. 이런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럴 때 그 해당 몇몇 기업에 좀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혜택을 좀 줘가지고 당근을 좀 이 바람도 좋지만 햇볕을 좀 쬐어줘서 돈 좀 풀게 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기업들 스스로 이런 위기 때 좀 나서줘야 된다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네. 대기업들 재벌그룹들 MB정부 5년 동안에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혜택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돈들을 쌓아놓게 됐는데 이제는 좀 기업들이 해줄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730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자, 수원병 지역에 대해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 인터뷰했죠. 오늘은 바로 손 후보와 맞서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 후보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검사 출신이신데, 그런데 네. 정치는 신이시고, 물론 뭐,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워낙 방송을 또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그죠? 예. 신 교수님하고도 방송에서 몇 번 글쎄요. 만났겠죠. 그래서 저도 남의 일 같이 안 느껴집니다. 예. 근데요, 농담이고요. 이 손학규 후보하고 이제 맞붙으셨어요. 그죠? 예. 부담감 없으세요? 부담이 없었어요, 없고요. 예. 네, 모든 선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 후보님은 어떤 기대되는 정치적인 역할이나, 예. 주어지는 정치적 소명이 좀, 다해 가시는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정치적인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정치 신인으로 유권자들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아주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김 후보께서는 수원에서 계속 잘하셨어요? 대학 전까지? 예, 대학은 서울에 있는 글쎄요. 대학을 다녔어요. 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초중고를 다 팔달구에서 나왔습니다. 팔달구에서 나오셨군요. 예. 근데 여기가 그리고 원래 이 수원병이라는 지역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5선을 했고 그 아버지 남경필 지사의 아버지도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지역이 그만큼 여당 선언 현상이 강한 곳이긴 하지만 손학규 전 대표도 야당 중에선 보수색이 좀 강한 분 아니겠어요? 중도 보수색이?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 후보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다가 이제 2007년도인가요? 이제 한나라당에서 탈당을 해서 민주당 쪽으로 당시 넘어가시면서 아무래도 중도 성향 아니라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냐,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 수원병 지역 현안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수원병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 현안 중에는 우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품고 있다 보니까 소중한 문화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문화재 보호에 따른 어떤 규제가 좀 너무 부각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와 산업 내지는 경제가 같이 상생하지 못하고 지역 경제가 좀 낙후되고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요소가 있어서요. 그것을 같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체류형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서둔동 삽동 지역은 수원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공군 비행장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아직 그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대체부지 선정 작업을 국방부로 하여금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이 물건도 싸고 참 좋은데 결국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그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지역 민심은 네. 어떻습니까? 만나보신 분들 이렇게 느끼실 때요. 예, 지역 민심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수원경 그러니까 팔달구 서둔동 탑동 지역의 유권자분들의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17년 전에 30대 초반의 정치 신인인 남경필 의원을 5선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이제 지난달에 경기도지사로 배출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유권자들께서. 그래서 이 수원병 지역의 민심은 항상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다. 미래를 위해서 항상 투자를 했던 성향이 있어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이후에 새롭게 정치적으로 소위 키울 만한 유망주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 지금 수원병과 수원정, 그리고 동작을에 있어서의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예. 보십니까? 저는 이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더라도요. 야권 연대는 야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 우리나라 야당이 아주 정말 독특한 정치의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보를 단일화할 정도로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같이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면 합당을 해야죠. 사전에. 합당을 해서 거기서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 평소에는 그냥 따로 놀다가 꼭 선거 때만 되면 소위 야권 연대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것도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위 이 지역별 나눠먹기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작을을 정의당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나머지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별 나눠먹기고 그 정당 간의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이게 정말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지역에도 분명히 정의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계시고 통합진보당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각 정당의 그 지도부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먹기를 하면서 여기는 너희가 해라, 이쪽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선거 때마다 소위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7월 30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12일, 2주도 안 남았네요. 그죠? 예, 어쨌든 그때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였습니다.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킨.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시청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소방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휴가철엔 비행기값 방어값 더블로받아 속상하지만 더블로받아 기쁜 것도 있다. 한국타이어 썸머 핫 이벤트. 한국타이어 전문점에 방문만 해도 포드포커스 디젤 등 선물을. 테스테이션 가면 안전점검으로 안심 주는 더블 이벤트. 8월 말까지 자세한 점 홈페이지 참조.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영화 속에서 다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네마인 뉴스인데요. 오늘도 영화평론가에 대부시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뭐 하늘도 난리가 났는데 네. 좀 아까 인터뷰는 또 730 재보선 그렇죠. 가지고 하고 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네. 정치의 계절이에요. 네. 영화는 뭐, 계절을 좀 막고 싶은데, 입장가 큰일 났습니다. 자꾸 왜요? 대형 사건 자꾸 터지고. 대형 사건 뭐 터지면. 빅 이슈들 너무 많고요. 네. 뉴스를, 예를 들면 YTNJ하고 종편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동안 뉴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뭐 방송위원회에서 좀 심의 제재를 받긴 합니다만 어쨌든 뉴스가 그렇게 대중들에게 먹힌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계속 터지니까 다른 문화적 취향들을 그 방송 편성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YTN은 보도 채널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종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 좀 심한 감이 있죠. 근데 뭐 그래도 그 혹성 탈출은 뭐 실행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큰 영화만 됩니다. 큰 영화만 되고요. 아. 지금 굉장히 영화가 많은데요. 예, 근데 제가 언젠가 나와서 설명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영화 와즈다 같은 그 영화는 그렇게 훌륭한 여자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 얘기. 사실은 공개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10,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관객을 모아서요. 좀 아쉬운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 그게 사실은 지금의 어떤 사회적 풍조와 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풍조.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 김정은 체제 풍장 인터뷰 같은 거 개봉하면은 네. 지금 터뜨릴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은 핫한 영화죠. 예. 인터뷰가. 그래서 제임스 프랭커 주연인데요. 아마 이 배우는 여러분들 얼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악당으로 나오나요? 친구이자 악당이었죠. 네, 그래서 토비 맥가이어가 스파이더맨이고 친구이고 또 같은 편이었다가 또 악당 편이었다가 시리즈별로 좀 다르게 그 캐릭터가 나왔습니다만 제임스 프랭커가 워낙 잘생긴 배우고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배우여서 사실은 이 영화가 국내에 들여오면 일정 정도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북한 정권을 워낙 풍자하고 조롱한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돌고래하고도 얘기한대요. 김정은이요. 지금 예고편 동영상이 국내 방송을 많이 타서 그거 짧은 동영상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 미국에서 개봉을 할 예정인데 이게 큰 영화가 아닙니다. 인디펜던트 영화고요. 아마 미국 극장이 약 스크린 수가 23,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아마 1-2,000개 정도의 수준으로 개봉하지 않을까. 이게 작게 개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두고 북한 정부가 미국의 항의 글쎄요, 했다고, 백악관에 항의 백악관에 있어요.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속단말로 표현하면 그런 식의 항의 표시는 긁어부스럼이죠. 그래서 오히려 독립영화 수준이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안 감독의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예, 경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작품인데요. 처음 시작할 땐 700개 정도의 그 스크린에서 시작을 해서 예. 만약에 이 유명세를 타면 아. 뭐 이게 7,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이런 거죠. 그렇구나. 인디펜던트 영화는 처음에는 작게 개봉합니다. 주로 이제 뭐 뉴욕이나 LA나 이렇게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작게 개봉을 하죠. 그리고 풍자 영화가 원래 이게 잘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유머가 어떤 수준으로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국내에서는 정치 풍자 영화가 거의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풍자 영화가 성공하려면 정치권 자체가 유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정치권은 유머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무 오래된 얘기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경우가 항상 그렇게 독설과 유머를 번갈아가면서 그 정치권에서 구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국회는 말로 하는 대화보다는 몸으로 하는 대화가 워낙 많았던 탓이고요. 아마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렇죠. 봤기 때문에 말싸움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처음에는 좀 조롱과 비아냥 수준으로 시작하다가 좀 고급스러운 담론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만큼의 그 정치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에서 고급스러운 유머의 담론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영화의 체계가 같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자 영화 중에 성공한 사례 같은 거는 없나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영화인데 예.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때 그 사람. 네, 궁정동 사건 예. 그건 풍자가 아니라 아주 정연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임상수 감독 그것을 좀 각도를 좀 틀었어요. 예. 임상수 감독 스스로가 워낙 정면 승부를 하는 감독이 아니고요. 예. 엄숙한 표정으로 그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수많은 캐릭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코믹하게 살짝 비틀어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정치 풍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그 예를 들면 80년대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이었던 미 문화원 정거동선 사건. 정거동선 사건. 그것을 다뤘던 그 강철대와 구국의 철가방 이런 영화 있었습니다. 예. 약 한 철가방하고 이게 3년 전의 작품인데요. 예. 육삼호 감독이라고 아마 영화 팬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감독은 아닙니다만 이 강철대와 구국의 철가방은 말씀드린 대로 철가방, 그러니까 중국집 배달부가 예. 여대생을 사랑하게 됐다가 예. 그 사모한 거죠. 예. 짝사랑을 하게 됐다가 그 여대생을 어떻게 쫓아가게 된 게 미 문화원 점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본의 아니게 들어가요.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네. 본의 아니게 들어갔는데 중국집 배달원은 전혀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투사로 몰리거나 예. 스스로 투사화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재미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자체 역사 속으로 그 사라진 잊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얘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386 혹은 486 세대에 대한 대중적 평가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 이런 것들 보여준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웨덴 요나스 요나손의 소설 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네. 이 영화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영화화한 건 그렇죠.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출판됐을 때만 해도 워낙 제목이 뭐 이렇게 진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그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열린 책들이라는 그 대규모 출판사에서 뭐 출판했습니다만 15만 권 이상 그 판매가 됐고요. 예. 다만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특히 스웨덴 영화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딱 한 달 됐습니다. 오늘로 개봉한 지 24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았고요. 이 정도의 수치는 속된 말로 대박 흥행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영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 보신 영화들 중에서는 토마스 알프레드선 감독의 렛미인이라는 드라큘라 영화, 렛민, 네, 예. 그 스웨덴 영화였고요. 스웨덴 영화가 종종 아주 가끔 소개됩니다만 흥행이 되는 경우보다는 잊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굉장히 크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예, 내용이요. 백세 노인이잖아요. 예. 양로원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예. 그 양로원에서 탈출했는데 우연히 조폭의 트렁크를 훔치게 된 게 아니라 잠깐 맞게 됐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폭을 피해서 또 그 양로원을 도망쳐 나왔으니까 경찰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자꾸 그 돈을 여러 사람과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네, 조폭은 자꾸 죽어가고 예. 돈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도망을 가게 되는 예. 얘기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분이 100살이니까 100년의 역사가 플래시백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란에서부터 2차 대전, 심지어 한국전쟁까지. 네, 그래서 100년 동안 이분이 그 유럽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그 전 세계의 그 현대사, 100년 동안의 현대사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현대사가요, 김일성 예. 전 주석도 나오고, 마오쩌둥도 나오고, 그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도 나오고, 예. 다들 캐릭터가 어마어마하게 그동안은 뭐 어떤 사람한테는 우상화되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풍작거리로 캐릭터가 그려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작가가 요나스 요한슨이라는 작가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지난 100년 동안의 현대사 굵직한 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시선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역사를 바라보지 말자. 그렇죠. 사실은 많은 정치적 역사적 사건들은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서 벌어진 것이지 그렇게 뾰족한 이념적 대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럽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흥행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더 하고요. 예. 요즘은 좀 심한 얘기로 신세대 청소년층 관객이나 20대 초반의 관객들은 영화가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 히트로맨 양철북 같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흥행이 실패하지는 않았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양철북 같은 거는 작품이 워낙 예. 문학 작품이 워낙 뛰어난 작품이었고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문예성 작품이 대중들에게 소구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나스 요한슨의 이런 영화도 사실 소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작품이어서 흥행에 기대를 못했습니다만 의외의 경향을 보인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에밀 졸라의 소설 맞아요. 테레즈 락갱 같은 작품도 그게 박쥐하고 그렇죠. 네, 박찬욱 감독의 박쥐하고 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엔 졸라의 소설 그대로 만든 영화가 이번에 새로 개봉됐는데 이 영화도 사실은 어떻게 관객들의 관심을 모을까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지금 비교적 작은 극장에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숨결은 자라나고 있는데요. 예. 유럽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예전의 정말 전통적인 어떤 그런 예술성, 그것에 대한 어떤 관객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기덕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흥행을 잘 안 되는 게 네. 그거의 영향, 좀 유럽풍의 영화를 만드는 분 아니에요? 김기덕 감독이? 유럽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원죄의식. 예. 그러니까 거기는 두 가지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예. 헤브라이즘일 텐데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원죄의식 이런 것을 가장
그 근원적으로 건드리고 이색적으로 건드리는 감독을 김기덕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적인 어떤 그런 그 의식의 어떤 뭐 양식보다는 유럽 쪽에 맞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김기덕 감독이 유럽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풍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까 그 강철대우 말씀도 해주시고 네. 예? 그때 그 사람들 하셨는데 그 밖에 또 뭐 있습니까? 사실은 다큐멘터리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정치풍자 다큐멘터리 중에요. MB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에 예.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그린 작품이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그 집권 5년간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이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풍자의 어떤 그런 기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캐릭터도 상당히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사실 풍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런 분께서 오히려 그거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전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그렇죠. 네. 그렇죠. MB의 추억을 MB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MB가 봤었던 영화가 있었죠. 원앙술이라고요. 예. 이 영화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었는데. 그것도 독립영화. 그렇죠. 그것도 뭐 약 1,000만 원도 들지 그렇죠. 않았던 그런 영화죠. 제작비가. 그런데 280만 관객이 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작품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기에 집권 초기에 그 영화를 봐서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MB 추억이 시장에서 실패한 걸 보면 네. 그 전 대통령이 안 봤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 또 문자 주셨는데요. 3225님.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의 참사를 담은 영화가 제작됐으면 좋겠어요. 정치 영화는 아니지만 왜 이것도 정치 영화죠? 이스라엘 영화가 아니죠. 이스라엘 영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위약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평화협상에서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는데 하마스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뭐 자기들이 오히려 평화적인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일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젊은이들은 이스라엘 내의 젊은이들은 그 악조건과 어려운 여건을 뚫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만드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풍자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YTN 뉴스 FM 개국 6주년으로 보내드리는 특집 모금 방송이 있죠.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오늘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해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결연과 또 후원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ARS 060-700-0770 ARS 060-700-0770으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의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의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아이들을 결연을 통해서 돕고 싶은 분들은 02-544-9544 지역번호 02-544-9544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한 통화의 전화로 정말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